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거점 소독 시설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KBS의 보도와 관련해서 전남도가 전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간부 공무원들이 도내 22개 거점 소독 시설과 28개 이동 통제 초소를 찾아 차량 내부 소독과 공무원 배치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정오까지 했던 양돈장의 전국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은 내일 정오까지 28시간 연장됐습니다. 호남 지방의 의병을 기리기 위한 남도 의병 역사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10군데가 넘는 도내 자치단체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르면 11월쯤 입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남 대흥사에서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 나타나는 심저감터. 구한말 해남과 완도 일대에서 활약하던 의병 부대의 비밀 은신처로 호남 지역 의병의 구국 충원이 서린 곳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의병 활동을 펼쳤던 호남 지역 의병을 기리기 위한 추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남도 의병 역사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만 480억 원에 달하는데 10곳이 넘는 도내 자치단체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당초 지난 8월 입지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지에 대한 콘텐츠 구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공모를 중단했습니다. 콘텐츠 개발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맡은 광주전남연구원은 연말까지 역사공원의 설립 방향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시군 공모는 이르면 11월쯤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남 지역 시군 10서너 곳이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유치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시군은 저마다 임진왜란, 구한말, 일제강점기 의병 활동의 중심지라는 점을 내세우며 공원이 들어설 최적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정 시군의 의병 역사공원이 아니고 단지 특정 시군에 있대 남도 의병 전체를 담을 수 있는 컨셉은 우리가 마련해서 특정 시군에다 주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서 남도 의병 역사공원 입지 선정을 앞두고 유치전이 치열해지면서 탈락한 시군의 반발 등 후유증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한국전력이 오늘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학교법인한 한국전력공과대학교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한전은 오늘 창립총회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을 초대 이사장으로 한 임원진 9명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또 총장에게 교원 임명권을 주는 학교법인 정관과 대학 설립 계획서 등 7건의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한전은 조만간 학교법인 설립 인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목포 해양대학교의 실습선 세계로호의 취향식이 열렸습니다. 세계로호는 9,200톤급 규모로 전체 길이가 132m에 달하며 최대 239명이 승선할 수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 출발할 경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희망봉을 지나 미국 뉴욕까지 추가 연료 주입 없이 한 번에 항해할 수 있습니다. 목포항을 배경으로 가을밤에 펼쳐지는 맥주 축제가 내일 열립니다. 목포 선창권 활성화를 위해 주민 주도로 열리는 제1회 건맥 1987 축제는 건 해산물과 맥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 행사와 공연 등으로 꾸며집니다. 전남 수묵 비엔날레를 홍보하기 위한 한국과 홍콩의 수묵 교류전이 막을 올렸습니다. 세계 3대 미술시장인 홍콩에서 오는 11월 2일까지 열리는 이번 교류전에는 전남과 홍콩의 수묵 작가 30명이 참가해 수묵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해남 고산 윤선도 유물전시관이 다음 달 4일부터 조선 후기 대표 문인 화가인 윤두서 윤덕희 부자의 기획특별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윤두서와 그의 아들 윤덕희의 대표적인 말그림 21점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목포대학교 박물관이 찾아가는 박물관 강좌 남도의 역사와 문화를 오는 11월 15일까지 운영합니다. 이번 강좌는 전남대와 순천대 등 대학 박물관을 방문하는 박물관 탐방 프로그램과 문화유산 답사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농산물 유통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초까지 농식품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유통업체 등 72군데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48군데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를 했고 24군데는 아예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조선대학교 강동환 총장이 새 총장 선거를 중단해달라며 조선대 법인 이사회를 상대로 낸 총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대는 예정대로 다음 달 1일 새 총장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강 총장은 이에 앞서 교육부의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자신의 지위가 유지된 상태에서 총장 선거를 하는 것은 무효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 지역에서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하는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을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에서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한 건수는 84건, 전남은 60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7년에 비해서 광주는 25%, 전남은 11%쯤 증가한 것입니다. 목포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바닷물의 수위가 5m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해안 저지대는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정차 금지를 강조했습니다. 목포시는 배수펌프장과 배수문 정비 등을 통해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해안 저지대에 대한 예찰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초단체로는 처음으로 순천에서 열린 균형발전 박람회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폐막했습니다. 박람회 기간 17개 시도가 자체 전시관을 통해서 혁신 사례를 전시 공유했고 순천시도 특별관을 통해서 순천만의 변화상과 습지를 기반으로 한 남북 한간 평화 경제의 비전을 제시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목포였습니다.